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드디어 2025년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25년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참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계엄에 또 부동산 쪽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죠.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서 또 시끌시끌했다가 또 3월 달에는 대통령 탄핵되고 5월 달에 6월 달인가요? 대통령 선거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다 겪고 그래도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고 또 25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리고 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셨다고 합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말 그대로 뭔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으로 25년 마지막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6년도죠. 내년을 시작하는 키워드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 키워드는 전적으로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투자 관련한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각자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 2026년은 제가 생각하는 2026년 부동산 투자 관련 키워드는 금리와 세제 개편입니다. 최근에 금융 쪽에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금융 지주회사 회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압박들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런 압박은 가시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키워드는 금리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금리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자본 규제를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위험가중치란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계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일반인들 잘 모르세요. 그리고 26년도에 그 20%를 25%까지도 상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가계대출을 5%씩 오를 때마다 27조씩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까지 줄어든다라고 하면 54조 원 가까이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가계대출이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고가주택에 대해서 신용보증, 보증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균 가격이죠. 평균 가격보다 높은 고가주택 대출은 금리를 비싸게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서울의 평균 가격 12억에서 14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 가격, 중위가격이라고 하죠. 그 정도 되는데 그 이상 되는 대출은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받고 싶으면 높은 금리로 받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은행도 고가주택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무서운 내막이 숨겨져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정부는 정부 시작하기 전에 집권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 규제라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26년도 가계대출 금리, 특히나 고가주택, 서울의 고가주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주요 주택들 20억, 30억, 40억, 뭐 심지어 100억 되는 아파트들 가계대출 금리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또 하나, 은행도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거를 이제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고가주택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정부 눈치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본인들 자본 충당도 많이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까지 안고서 강남의 고가주택 대출을 해줄 리는 만무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내년도 대출 상환이 임박하신 분들은 꼭 연초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6년도 금리를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많으면 뭐 2%, 2.25%까지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그 정도 내려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쪽 대출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 대출 한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부동산 투자는 100% 내 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금리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계대출이었습니다. 기업들 대출이 아닙니다. 기업들 대출은 오히려 위험 가중치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계대출이 축소되는 부분을 기업대출로 전환한다라는 게 이 자본 규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인들은 실제로 대출 여력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게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쪽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내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법인으로 뭔가를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가계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도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상업용 부동산 쪽은 또 한 번의 좋은 시장이 열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제 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제 개편의 방향이 아주 크게 열린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이제 선진국에도 진입했고 세제를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관련한 세제가 우리 흔한 말로 누더기 세제입니다. 이 너덜너덜해요. 워낙 복잡합니다. 워낙 복잡해서 이 세제를 간편하게 간소화하겠다. 조금 심플하게 바꾸겠다라는 게 지금 세제 개편의 방향입니다. 거기서 우리 서민들이죠. 서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게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비과세 부분을 많이 건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부동산 비과세가 뭐가 있죠? 양도세가 첫째 있죠. 12억 이하 주택에서는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입니다. 3년 유예해주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장특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주거라는 특징이 있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의식주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후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오는 과정까지 주거 안정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를 깔고 이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부동산을 지금 20대, 30대, 심지어 30, 40대 MZ세대죠. MZ세대 포함해서 젊은 층들까지 부동산을 투자 상품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부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한 내가 자산을 늘리겠다는 이런 욕구가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있죠. 부동산으로 자본이 몰리는 거를 이제는 생산적 금융, 주식이나 이런 기업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주택을 투자로 보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주택 쪽은 비과세 혜택이 없으면 투자 매력이 극도로 약화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온전히 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게 저변에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은 간과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장특공제의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고가주택 50억에 사셔가지고 100억 되셨는데 10년 살았더니 80%가 비과세예요. 그러면 50억 올라간 거에 40억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되는 건 10억인데 그 중에서도 또 12억 부분에 대한 비과세가 또 있어요. 비율로. 그러다 보니 비과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또 일시적인 2주택, 3년 유예했죠. 집을 2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상승기에 2채를 들고 계시면 그 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투자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던 때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투자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제 개편이 이제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겠다. 간과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년 세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많이 나오죠. 지금 보유세, 취등록세, 거래세죠. 보유세, 거래세 이런 부분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염려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세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그 비싼 집에 대한 세율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95% 이상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세율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나온 정보냐고요? 우리 흔한 말로 짬밥입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보는 안목도 생기고 예견할 수 있는 식견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래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취등록세는 지금 중과세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어요. 거래세는 금액 베이스로 바뀌는데 누진세, 비례세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금액 위주로, 개수가 아닙니다. 금액 위주로 바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채를 갖고 있어도 다세대죠? 다세대 집채 10개 갖고 있는데 다 해봐야 한 20억 되는 거하고, 저기 강남에 50억대 집하고 세율이 같을 수는 없겠죠. 심지어 많이 갖고 있다고 세금을 더 내는 이런 기현상도 많이 개선될 것 같다. 그래서 금액 위주로 세제도 많이 개편되면서 합리화되고 간소화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제 개편이 되고 나면 정말 요동칠 겁니다. 많이 요동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거나 금액이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서 10년 기준 10억으로 한도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20년, 30년씩 들고 계셔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씩 들고 계셨는데 4, 50억씩 올랐던 집들은 매물로 출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고가주택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내년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급하실 거 없습니다. 내년 진행되는 사항 보고 하셔도 돼요. 특히 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지금 고가의 주택, 강남의 고가의 주택이나 가계대출, 개인명입니다. 기업명이 아니에요. 가계대출 부분에서 많은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초에 은행을 찾아가셔서 대출 상환이나 대환이나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전체 투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최근 여러분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전세가 오르는 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요 대책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또 요 반대편 언론들은 계속 은행을 옹호하는 기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주부터. 그런데 어차피 그래봐야 이번 정부가 그렇게 쉽게 꺾일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상당히 세다.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 방향을 바꿀 생각은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투자하실 때 정책이나 또 정부하고 힘겨루실 필요 없습니다. 그 방향을 다시 잡고 또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은 평안하고 또 행복한 그리고 부자가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